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두렵죠?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나오면 목이 쾌쾌한 게 막 그 가래가 끼는 듯한 느낌도 들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일본이 부러운 적이 별로 없는데 일본이 요즘 부러워요. 맞아요. 깨끗하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일본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중국이고 거의 중국발 미세먼지니까 마땅한 대책이 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우리가 흔히 남북 관계를 날씨에 잘 빗대지 않습니까? 안개 속에 있다. 안개 속에 있다. 뭐 하창하다. 뭐 지금까지는 계속 안개 속 앞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약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시야가 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9일이 개막이니까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0일 정도. 정확히. 예. 그래서 올림픽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전문가를. 정말 이분처럼 평창 올림픽의 전문가가 이분은 없습니다. 그냥 올림픽 그 자체죠. 평창 그 자체. 예, 성을 올시로 바꿨다더라고요. 올문순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4번째 시간입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올문순 최문순 강원지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강원도에서 직접 저희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사 안드로메다가 이게 청취율도 높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제주도로 와라고 했던 원희룡 지사 갑자기 괘씸해지네요. 그래요. 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건설을 또 갑자기 많은 경기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다 완성되느냐 완공이 되느냐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자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준비는 거의 완벽합니까 지금? 뭐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장도 거의 1년 전에 소치 올림픽이나 리우 올림픽은 경기하는데 옆에서 뚝딱뚝딱 그런 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 1년 전에 완벽하게 지었고 지금은 100% 완벽하게 준비됐다. 빨리 하는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흥행인데요. 붐업이 조금 느낌상 국민들이 아직 붐업이 조금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같은 거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지금? 지금 이제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따라잡아서 지금 입장권 70%, 올림픽 70%, 더 고무적인 거는 패럴림픽도 70%. 패럴림픽 와. 네, 둘이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표를 구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사셔야 좀 그래도 보고 싶은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강한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은 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예매는 매진됐습니다만 현장 판매물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서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이 이제 거의 다 왔고 준비도 100% 완료됐다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평창 올림픽이 그동안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서넘고 이래서 많이 좀 얼룩진 게 많았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도핑 사건도 있었고요. 러시아가 참가하니 안 하니 있었고.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소외랄까요? 좀 설명 해 주세요. 이제 온갖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최순실 사태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탄핵.
네. 사태로 들어갔다가 또 대선으로 갔다가 뭐 대선 끝나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또 북핵 사태가 일어나갖고 거의 올림픽이 실종되다시피 한 것뿐만 아니라 최순실 사태가 일부 이제 그 올림픽 건설에 연루돼 가지고 기업들이 혹시 올림픽 후원하다가 최순실하고 엮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원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악재에 시달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북한이 참가를 결정하게 되면서 약간 흥행에도 지금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문순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고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데. 더 높게 가겠어도 되는 건가요? 홍보대사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글쎄 이제 잘 못하. 시면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이 인형도 돌리고 다니시고요. 네.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하시고 있으시고 또 요즘에 보니까 광고에도 출연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위원회는 좀 유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난해 여름 7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평창 맞아요. 방문했을 때 비공개로 지사님 만났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때 울었다는 얘기가 제가 아 누가요? 대통령이요? 아니요. 지사님? 지사님이 아니 그거는 오버입니다. 이제 그때 첫 휴가 첫 번째 방문지를 평창의 그 알펜시아라고 올림픽 주 개최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셨었죠. 알펜시아.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관심, 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검차 또 휴식차 오셨었죠. 북한이 참가 결정한 거는 흥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결정적인 흥행에 도움이 되고 흥행보다도 우선 안전과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그렇죠. 거, 네. 전 세계적인 우려가 해소됐다는 거, 그게 큰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 북핵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싹 들어간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정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마무리 짓고 네. 했다 그러면 이 북핵 문제 지금 이런 북한 문제가 지금 가장 또 문제점이 됐을 건데 어쩌면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도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워낙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었을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제 참가 결정하게 되면서 네.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남북 네, 관계가. 네. 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네, 네. 그래서 더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막 네. 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네. 최문순 지사님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강원도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분단도고 또 그 한국전쟁 이후로 분단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평화에 대한 열망도 강하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렇게 진행되었던 대북 사업들이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재개하고 이번에 오는 경로도 보면 양쪽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정한 것 같지만 양쪽의 요구가 서로 반영된 그런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뿐만이 아니고 이제 응원단뿐만이 아니고 네, 또 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네.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는데 숙소 그분들의 숙소는 어떻게 하죠? 숙소는 이제 뭐 강원도 강릉 평창에 숙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네, 네, 네. 네. 숙박비나 치료비는 어떻게 IOC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대줍니까? 우선 IOC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 대한체육회 또 이렇게 분담해서 역할에 따라서 비용을 내게 될 것 이야. 같습니다. 숙박비 비싸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한 5만 원 선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재를. 가격이 많이 안정돼서 안정됐습니까? 네. 숙박하실 분들은 1330이라는 우리가 대표 예약 번호를 개설해 놨습니다. 아, 예, 예. 저희 도에서 직접 연결해 드립니다. 예. 싸고 아하. 품질 좋은 숙박업소를 연결해 드리니까 1330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1330?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국번 없이 1330만 누르면 됩니까? 그냥 1330 누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렇게 자정작용이 되는 건가요? 조금 가격을 다운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평소의 가격. 그렇죠. 예. 그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원룸 얻고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 나가라. 네.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뭐 사람들이 엄청 와서 이렇게 바가지도 씌우고 또 뭐 원룸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전체 예약률이 한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없고 그냥 지금 남아있는 숙소들을 전부 채우는 거 이게 이제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와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KTX를 타고 왔다 가시면 오는데 25,000원, 가는데 25,000원에서 5만 원 되거든요. 그 가격이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숙박을 네. 싸다. 숙박을 또 하는 게 강원도의 어떤 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요. 숙박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최문순 지사 3선 도전. 또 그 얘기를 또 아직 3선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안 밝히신 것 같은데요. 네. 밝혀주세요. 지금 여기서 밝히세요. 기회입니다. 찬스. 이제 우리 집사람이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결정 안 하셨어요? 올림픽 끝나고 보자고. 올림픽 끝나고 결제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군요, 잘. 네.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직 지사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뭐 난공불락일 것 같고 다만 이제 부산, 경남 또 강원도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지사 한 사람, 시장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유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MBC 출신이잖아요. 네네. MBC가 극적으로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글쎄요, 네. 그 MBC가 위기를 겪을 때 뭐 하셨어요? 좀 힘 좀 쓰시지. 글쎄요. 네. 그 MBC 사태를 보면서 후배들한테 미안한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미안했죠. 소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 근데 언론이 뭐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고 아마 이제 저게 다시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모두 그렇죠. 힘들을 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뭐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조언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하셨나요? 회사 구성원들한테.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게 저도 이미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까봐 오히려 피해 다녔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자기들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란 건 언론인의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들이 이겨내야 돼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생방이 아니고요. 녹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네. 밤 9시 30분인데 우리 PD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1330으로 바로 전화를 지금 했어요. 직접 전화를 왔습니다. 네. 직접 전화를 하니까 어떤 남자 전화를 받아가지고 24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숙박 가격이 1박에 20만 원인데 5만 원을 원하시면 안내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괜찮네요. 여러 계층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텔급 같은 경우는 비싸죠 당연히. 비싼데 가고 싶으면 비싼데 가고. 그렇죠. 5만 원짜리도 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평창 기간 동안 직접 채용된 직원이라고 하고요. 입장권 안내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30으로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요.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아니 근데 이 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24시간이래요. 예, 저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러면 초과수당 주겠지요. 아닐 것 같은데요. 낮에 쉬겠지. 네.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악덕 사장 될 뻔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최문순 지사를 모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지자체장 특집으로 모셨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 특집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온 게 있습니다. 있죠. 지자체장들의 지금 뇌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머릿속에는. 지사님 뇌 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직접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쓰는 겁니까? 네.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토종 감자, 불량 감자 이 별명입니까? 감자 왜 감자? 그렇습니다. 왜 별명이 이거예요?
그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 이제 씨감자를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그 평창 그 일대가 옛날부터 씨감자, 감자 원종장이라 해서 씨감자 생산지입니다. 그거를 메꾸고 그 올림픽 시설을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사람들 감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국제 감자가 되자. 네. 근데 감자하고 인연이 깊으신 게 감자를 직접 팔아서 완판을 하시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팔리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개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어떤 때 과잉 생산이 되거나 쌀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또 뭐 도루묵도 그렇고 가끔씩 과잉 생산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 않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완판하셨죠? 네. 다 팔았죠? 감자, 네. 강원도 감자 맛있어요. 맛있죠. 아유, 그렇습니다. 반찬으로 해서 먹어도 맛있고. 옥수수도 맛있어요. 강원도 감자 옥수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 입장권도 완판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입장권하고 지금 숙소를 팔고 있는데 네. 그 두 개를 좀 많이 와서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식구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올림픽 열기 바로 한 주 전에 가자고. 네. 네. 올림픽 열리면은 복잡해서 또 방을 구하기 어렵겠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올림픽 기간 때 가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올림픽이 이제 이번 올림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올림픽과 더불어서 그만한 규모의 문화올림픽을 그 옆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국립예술단들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부산, 경북, 전남 이렇게 17개 시도에서 다 나오고 또 아시아에서 다 나오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문화 행사가 다 무료입니다. 거의 다 무료입니다. 이게 오셔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너무 추운 것을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날씨는 평창이 어떻게 추운 영향이 곳이잖아요. 좀 있지 않을까요? 평행에. 우선 이제 빙상이 열리는 강릉은 그 강릉의 연 평균 기온이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서울에. 그래서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네. 네. 거기는 가셔도 문제 없고 이제 평창이 좀 평창 춥죠. 문제죠. 네. 예. 그래서 특히 개폐막식 개막, 폐막식 어떡하, B 플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개폐막식장이 열리는 자리가 황태덕장 자리입니다. 네네. 황태덕장이라는 건 이제 큰 바람이 예. 불어서 네. 이 동태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아주 칼바람이 부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바람을 전부 막고 네. 보온 5종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모자 35,000명 전원에게 모자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핫팩, 그다음에 여러 가지 5종 세트를 준비해 오셔서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희 YTN 기자가 사실은 다음 주에 네. 직접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꼭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천공항으로 만약에 손님이 올 경우 네. 평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KTX 타면 바로 평창으로. 공항에서 바로 가니까? 예, 공항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접? 네네. 지금부터 되나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은 개통됐습니다. 네, 서울역에 우와. 거쳐서 가야 되는데 개통됐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바로 갈 수 바로 있군요. 거기서. 네, 바로 가십니다. 이야. 몇 시간 걸려요? 지금 인천공항에서는 2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서울에서는 1시간 반. 네, 1시간 반 정도. 지금 되십니다. 뭐 네. 앉았다가 바로 내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2시간이면 뭐, 네. 넘어가죠. 근데 요거 KTX가 뭐 올림픽 때문에 개통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인프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강원도 갈 때도 사실은 강원도 갈 때 거의 차도 자주 막히고 하는데 네. 요거 타면은 뭐 강원도 관광에도 앞으로도 또 많이 수익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뭐 금방 1시간 한 반 정도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굉장히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이게 도지사가 최문순이어서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가. 이건 좀 편파적인데요? 그냥 한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이죠. 네. 주말 부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제주도 원희룡 지사 보러 네. 가느라고 네. 못 내려갔어요, 집에. 네. 그래서 2주를 못 봤죠, 네. 아기를. 네.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전화가 와서 아빠 싫다고. 어. 맨날 회사만 간다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최문순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아이고. 들었다 그래요. 네. 큰딸에게. 아니 그거 있다면서요? 사진이 있는데 네. 사진에 지사님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저희 이제 TV나 네이버 TV로 보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큰딸이 너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랬겠죠. 가족 그렇지. 사진 다 가지고 오라고. 근데 아빠가 뭐 있어야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아빠 기자 생활할 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조작하고 갈 때. 오래 붙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갖고 오라 그러는데 없으니까 아유. 이제 엄마가 아이디어를 내서 오려 붙여 아이고. 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얘가 버리질 않고
책상에 놓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으면 아마 그때는 요즘 어떤지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우리 세대가 좀 그랬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없었네요. 네. 그 후회되지 않으세요? 요즘 들어서는? 후회되죠. 우리가 딸들하고 만나면 이게 공통의 대화가 없으니까 같이 뭐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없으니까 대화 소재가 굉장히 아주 드물죠. 근데 이제 커가지고 아빠 응원하는 얘기도 해줄 것 같은데 따님이 뭐라고 한 말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딸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정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안 하시는구나. 네, 험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관두기를. 어떻게 삼선 얘기했는데 빨리 관두라. 네. 자, 2011년도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보궐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엄기영 그 당시 그 후보랑 붙었었는데. 뭐 기억은 나겠어요. 두 분 다 MBC고 또 춘천고고 맞습니다. 또 MBC 사장도 했고 뭐 이거 아주 공통점이 많았었는데 그때 소회가 어땠습니까? 느낌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아주 괴로웠죠. 한 사무실에서 한 20년 같이 있었던 선후배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워낙 우리 강원도의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후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비례대표는 이게 당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제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제가 안 나가려고 끝까지 차출된 겁니까? 그렇죠. 네. 나가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이길 생각을 못했죠. 여러 가지 뭐 인지도라든가 당세라든가 그런 게 도저히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들 예상하건대 또 엄경 후보가 당시 이제 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10% 넘게 우리 최무순 지사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운동 명부가 발견됐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몇 가지 이제 콜센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집히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거였는데 하여튼 뒤집었고요. 그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계속 하다가 선거 얘기로 잠깐 돌아갔는데 올림픽 사실은 요즘에는 세계 각국에서 특히 동계올림픽은 개최권을 따내고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후에 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거든요. 인천 아시안게임도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적자를 떠났단 말이죠. 여기 당연히 강원도지사니까 올림픽 이후로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거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오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올림픽 이후에 경기장 활용도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없는 도죠. 그런 점 때문에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저희들이 짓는 숫자를 짓게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그중에 6개는 기존에 있던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고요. 새로 지은 게 6개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짓는데 들어간 돈 자체가 한 3조 원 정도 돼서 처음부터 적게 지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경기장들도 지금 한 8개 정도는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수영장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조해 쓴다든지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4개 뭐 스키 점프대라든지 슬라이딩 센터 요런 것들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만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도가 얼마씩 돈을 내서 유지할 것인가 그걸 지금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보고한 재정 계획을 보면 수입을 2조 7천여억 원, 뭐 지출은 2조 7,890억 원 정도. 그래서 계획대로 해도 적자가 56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적자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정도는 적자 규모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지를 마지막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이제 후원금 같은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후원금 같은 걸로 채워서 이번에 흑자 올림픽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조직위원회 우리 도의 이제 결의여서 그렇게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최무순 지사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단일팀을 제안을 남북한 단일팀. 그때는 피겨였죠. 피겨 단일팀을 제안한 것 같은데 피겨 단일팀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팀 네네. 단일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IOC에서 최종적으로 와일드 카드를 몇 명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잘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반대도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주 조금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엔트리가 22명이면 그렇죠. 북한 선수를 몇 명을 넣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선수를 빼는 게 아니고 북한 선수를 2명이면 2명, 5명 넣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대편에서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체력전이기 때문에 2분 간격으로 선수들을 계속 바꾸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 상대인 스위스에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IOC에서는 우리에게만 엔트리를 조금 더 늘려주는 거냐 아니면 모든 팀에게 늘려주는 건 그런 얘기 우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만 늘려주는 거죠. 그럼 설득이 좀 필요하겠네요. IOC 회의에서. 감독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사라 감독인가? 감독이 조금 뭐 쇼킹하다라고 하면서 운영은 자기 권한인데 북한 선수들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면서 근데 조로 만약 한다 그러면 한 조에 뭐 4명씩 뭐 5명 간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북한 선수를 쓰라고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좀 사전에 조율 좀 하지 그러셨어요. 글쎄, 그건 이제 사전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 우선 이제 북한하고 조율이 되고 IOC하고 조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뭐 조율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단일팀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일팀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단일 응원단을 꾸릴 수가 있고 또 공동 입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각각 하면 그게 다 시스템이 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그렇게 좀 시스템을 구성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 단일팀은 지금 3번째고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는 최초고요. 공동 입장은 2007년 창춘 동계 아시안게임 이래로 11년 만인데 지금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아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찬반 논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반도 그 남북 공동팀 해갖고 탁구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때는 한반도기가 올라왔어요. 아예. A국가 대신 아리랑을 틀었었고 그럼 몇 번 그렇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고 그때 전 세계로부터 다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양쪽에서 다 같이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따로 이 태극기 따로, 이 목이 따로. 이거보다 한반도기가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9번째가 됐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서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거의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없을 사안인데 이게 좀 의외로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일팀 문제 같은 거는 국민적으로 사실은 찬반 양론에 갈려있는 사실이고 이 단일팀 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권에서 문제를 좀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축구할 때, 남북 공동 축구할 때, 그때 한반도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 논란을 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악용하는? 뭔가 모종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 국민 축전인데, 또 남북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하얗고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투자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신 걸로. 동의하신 거 맞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반도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앞서 지사님이 만약에 그 평양을 가신다면 특사하실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이번뿐만 아니라 북한하고의 대북 사업이나 이 남북 관계의 그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아요. 뭐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쪽에 피겨 단일팀 제안하기도 하셨고 이번 평창 올림픽이 남북이 잘 화합해서 이뤄낸다면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로서 하시고 싶은 북한과의 어떤 사업이랄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아주 지속적으로 이 스포츠 교류를 우선 할 생각이고요. 우선 내년 올해 4월에 저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참가하고 또 6월 달에는 남북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 평양에서 열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가하기로 합의해서 같이 열기로.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강원도에서 그 대회를 열기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이제 교류를 넓혀가고 지금 스포츠로 시작을 했지만 이산가족 찾기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걸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10년 전에 방송사에 있을 때 뉴욕 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국기가 최초로 평양에 개항됐었고 미국 국가가 거기서 연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였고 전 세계적인 탑 뉴스였죠. 이게 올해 2월 26일이 이제 1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교류까지 같이 넓혀가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네네. 올림픽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 꼭 좀 우리 이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올림픽에 와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럼 제2의 개성공단 그러니까는 강원도에 또 하나쯤 설치하는 것. 이거 그렇습니다. 아직도 꿈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2의 개성공단인데 남쪽 개성공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라가서 공장도 짓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러니까 늘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쪽에 공장을 짓고 북한 근로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가는 철원에 이제 그런 부지까지 다 봐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이미 갖고 있습니다. 철원에? 네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철원 지역에서는 좀 빨리 해달라고. 철원 지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꿈이 있으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방송사에 이제 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북한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저 평양공단이라고 있는데 평양에 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강남쯤 되는 데입니다. 강남에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공장을 이제 스포츠 용품 공장을 지었습니다. 제 돈도 넣고 여러 사람 투자해서. 아이고 진짜. 저는 이제 퇴직금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다 지었는데 그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남북관계가 단절돼가지고 그 돈을 이제 거기 묻어있죠. 그 이유 때문에 아니세요? 지금 제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강원도지사하고 지금 평창 올림픽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야, 이상한데요? 뭐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집 사람이 빨리 그거 찾아오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완전히 상하 관계가 바뀌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뭐 우리 지사님께서 재미없다는 얘기가 많던데 오늘 너무 재밌게 방송을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오늘 또 우리 방송 컨셉 맞게끔 이렇게 재밌게 안드로메다로 해주신 건데 제가 말이죠. 조금 재미나면서도 보기 힘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알몬 마라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알몬 마라톤에 정말 시장님께서 옷을 다 벗고 환호라기도 안 파란색 알몸 적어놨죠. 평창 성공이라고 적었어요. 적고 띄었는 것 같은데. 왜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매년 하는 건데. 매년 하는 네. 거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한겨울에 하는 거군요. 한겨울에. 네. 이렇게 연초에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게 기분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뭐 다 외국인들도 많이 모시고 해서 이제 그 평창에 그날도 한 영하 10도 됐습니다. 이 추운 날. 취미가 마라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완주도 몇 번 하셨습니까? 완주는 뭐 잘 못하고 한 하프 정도. 하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기록 있어요, 기록? 하프 기록? 기록이 할 만큼 잘 뛰지는 못합니다. 완주는 겨우 들어올 정도. 하프 완주를 목표로.
그러면은 네. 그 따로 어떻게 건강 관리는 안 하고 마라톤이 건강 관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뛰는 거. 네. 그거 네. 최고죠. 네. 집에서? 네. 뛰어서 그런지 보통 최 지사님 나이쯤 되면 근육. 배가 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뛰는 걸 좋아해서. 근육이 완전 그 찰진 근육 같아요. 운동을 많이 근데 하셔서.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모님이 정말 싫어하실 만한 것 같아요. 영하 10도에 막 알몸으로 뛰어다니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니, 요즘 집에 잘 들어가시잖아요. 요즘에 잘 들어갑니다. 네, 네. 요즘은 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빠를 자랑스러워합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뭐. 네. 커가지고 이제, 몹시 싫어하면서도 선거에도 할 수 없이 나와서 돕고 그러죠. 네, 몹시 네. 싫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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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몹시 싫어하는군요. 일부 정치인들은 그 따님들의 역할들이 좀 크잖아요. 혹시 우리 지사님 따님들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지난번 선거 네. 때는 우리 딸들이 이제 다행히 저를 닮진 않았습니다. 그게 누가 사진에 찍어서 올렸더니 전부 정치인들이 전부 아들들하고 네. 뭐 딸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빠 밀어주세요 이러면서. 네. 네. 우리 아빠 믿으세요.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문순 지사랑 하기에게 웃고 떠들어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끝날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초대 손님에게 항상 마지막 곡, 엔딩곡을 선정할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 성화봉송 주제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인순이 씨가 부른 건데 인순이 선생님이 우리 강원대에 와서 다문화 학교를 하고 계셔서 그런 인연으로 네. Let Everyone Shine 이렇게 네. 아주 평창 멋진 예. 곡입니다. 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최문순 지사와 인사하고요. 저희 내일 뵈면 되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예. 라디오 버전 여기서 끝납니다만 팟캐스트 버전이 이어지니까 팟캐스트 버전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시고요. 우리는 최 지사랑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다 와주시기 기원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